네, 여러분, 저기, 이 과목, 그, 3회차 모의고사, 이 과목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 과목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번에는 그래, 조금 수월하게 낸다고 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니까 실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최대한 남은 기간 실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실무원 다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고 했거든요. 고추에서 보상하는 죄의 이해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을 정상으로 불려 가해비구를 추가로 정시하면 고추는 평가 제외가 아니죠. 이것도 정상으로 해야죠. 이것도 X예요. 그 다음에 배추, 무파, 당근, 시금치 연속화는 19로 손해 정도 비롯해서 브로콜리는 연속화로 19로 작물 피해를 조사한다. 아, 요거는 맞는 얘기요. 단어부와 포함해 연속화는 19가 아니죠. 가로 1항포 여기 가로 1항포 세로 1m L 이렇게 갖고 해야죠. 요거 단호박은 좀 다르니까 요거 기억해놔요. 딸기 등을 포함한 시설작물은 생산비 분양 1사고당 1동 단위로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을 보험 가액이 아니고 보험 가입금액이에요. 가입금액.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예 포함한 시설 작물 있잖아요. 원예 시설작물, 딸기 등판 원예 시설작물은 1사구당 1동 단위로 10만원인데, 버섯작물 있잖아요. 버섯작물은 1사구당 1동이 아니에요. 전체 합쳐서 10만원 초과하면 돼요. 10만원 초과하면 지급해요. 좀 그것도 좀 구분을 해놔요. 원예 시설 자기부담은 단지 단위로 1사구당 적용하고, 화재금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예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도 화재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해요. 근데 인삼 재배실도 화재 자기부담금 적용하죠. 이거 틀렸죠. 인삼하고 가축 축사는 그 화재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적용해요. 여기다 주보험에 있는 거, 화재가 주보험에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적용하고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한다. 시설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제 12번은 뭐 이건 쉬운 거니까 이건 좀 맞춰야죠. 요거는 내가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라고 내는 거예요. 원예 작물은 수확기 경과비율이 10% 적은 경우 10%로 하는 작물은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 요거 제외하고 적용하죠. 이쪽에 요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오, 토, 상, 고, 호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오, 토, 상, 고, 호 제외하고 수확기 때 원예 작물이에요. 버섯은 아니에요. 버섯은 제외예요. 경과비율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 국수멜론 수확 경과비율이 1이죠. 1. 자, 그 다음에 그 사고일자를 특정할 때 있잖아요. 수확기 이전에는 연속적인 재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기상특보 발령일자로 해요. 기상특보. 그 다음 지역적 태행사나 농가를 피해 정도에 대해서 달리 또 정할 수가 있어요. 수확기 중 사고는 최종 출하일자라고 최종 출하일자. 근데 이것도 지역적 재해 등에서 농가를 피해 정도로 그래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문제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참조해 저가점과 한정 오종투 선택 시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를 산출에 적용하는 나무 피해를 산출하라고 했어요. 한정 오종투약 선택했을 때. 자, 비반월 동안 집중으로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가 이게 20 정도, 이게 30% 이상 묻혀야 돼요. 여기 묻힌 나무, 요건 해당 없어요. 나무가 40도, 이거 45도 기로 이루어져야 돼요. 45도. 요것도 해당 없어요. 나무 주간부와 분리되거나 주지 꽂는 데 3분의 2 이상 분리된 나무 60주. 오케이. 이건 들어가죠. 신초 3분의 2 이상 분리된 나무 20주. 요거는 이것도 보상해요. 단감하고 떨궁하고 신초 1년생 가지의 과일들이 열리니까 이것도 보상해요. 과수원 내 정유치를 벗어 그 점유를 이룬 나무. 요것도 보상하죠. 유실로.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24% 나와요. 요거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문제 14번. 21주 된
종계 중에 성계 있잖아요. 성계 보험가액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거든. 31주 협정가액은 주었고. 자, 그러면은 31주, 이것도 종계는 협정가액이에요. 협정가액. 협정보험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31주 협정가액을 이렇게 주었어요. 주어버리고, 나머지들은 또 이제 그 31주 협정가액 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31주는 협정가액으로 하고, 3주에서 7주 미만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협정가액의 30%예요. 그리고 62주에서 65주 미만, 요거는 협정가액의 20% 주고, 협정가액의 20%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7주 이상에서 30주까지 있잖아요. 31주 미만까지는 요걸 이렇게 해요. 31에서 사고 주령 빼고 거기에다 2008 곱해요. 그러니까 31주에서 사고 주령 빼고 2008 곱한 것을 1에서 빼가지고 31주 협정가격 있잖아요. 요거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또 31주 초과하고 이게 32주부터죠. 32주에서 61주까지, 62주 미만까지는 이거는 사고 주령에서 30일 빼고 거기다가 2.6 곱한 것을 1에서 빼가지고 31주 협정값에 곱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요 문제는 식을 알면 풀고 못 풀면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요렇게 계산한다. 예, 요것도 2008, 2.6만 외우시면 돼요. 2008, 2.6 똑같으니까. 아, 요거는 사고 주령이 31주보단 30다 적으니까 31에서 빼고, 아, 이건 사고 주령이 30일보다 크니까 사고 주령에서 30일 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5번 손담보하시는 보험 가능성에서 매시를 경정하고 있는데 제 대비하게 보험에 가입다. 참조하여 매시로 수확전 사고에 의한 수확 직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대 추정지수 적용하는 거 보려고 그랬거든요. 조사 일자에서 수확일까지요. 수확일까지고 내가 한 편 넣기 하라고 그랬어요. 한 편 넣기. 한 편 넣기는 그냥 16에서 10 빼버리면 돼요. 뭐 6일에 6일. 양편 넣기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 편 넣기로 하니까 6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품종이 율곡매니까 여기 비대 추정지수 사족을 때 있잖아요. 남고, 백가, 재래종, 천매 품종이 아닌 품종이 있잖아요. 아닌 품종은 난고 기준으로 해요. 남고 기준으로. 요거 찾아오는데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6일이니까 1.149 써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자, 다시 한번 해줄게요. 남고, 백가, 재래종, 천매는 이거 그대로 쓰고, 이 이의 품종 있잖아요. 이 이의 품종은 남고 기준으로 한다는 거, 남고 기준.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식에다 하면 되죠. 조사 대상 주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여기 7분의 21, 절반 조사했으면 여기다 2 곱해야죠. 절반 조사 아니에요. 그다음 1.149에다 1- 착각폐 구성률 있잖아요. 그럼 676,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게.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제 15번. 이번에 5점짜리 의외로 11번하고 15번에서 조금 틀렸어요. 나머지 3개는 맞히고. 그래서 제가 문제 배치할 때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번은 맞춰야죠. 이건 쉬운 거예요. 12번. 그 다음에 13번도 요거 이게 부록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좀 알아야죠. 용어정의편에 있는 부록에 있는 건데. 근데 요것도 알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요. 2개. 그 다음에 14번도 알면 금방 문제 풀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2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3개는 맞춰야 될 문제예요. 3개는 맞춰야 될 문제고, 문제 15번은 아차하면 좀 틀려라고 좀 내가 내놓은 문제예요. 실전 시험에서도 한 2개 정도는 쉽고, 봐요? 문제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2개는 요거하고 문제 13번하고 문제 12번은 맞춰야 돼요. 2개는 좀 쉽고, 요건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부분 점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14번도 알면 푸는데 모르면 못 풀 수도 있거든요. 14번, 15번은 조금 틀려라고 내가 낸 문제예요. 이제 요런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거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감 차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조심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게 가입 면적 있잖아요. 가입 면적을 안 주었거든요. 가입 면적을 안 주었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찾아와야 돼요.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을 주어버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실제 경작 면적 있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실제 경작 면적은 요거 다 하면 조사 대상도 수확불림자 타작물 기수학 면적 이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 더해가지고 가입 면적을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작물하고 저기 수확량 산출할 때에 타작물하고 기수학 면적 있잖아요. 여기에다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여기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실제 경작 면적 찾아가지고 평년 수확량 나눠가지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문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작년에 저기 유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쪽에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저기 하시면 되고 표본 구간은 6구간이다 했으니까 표본 구간 면적 있잖아요. 표본 구간 면적은 6 곱하기 0.08 해야 돼요. 요렇게 차는 표본이 이렇게 한 구간 있으면 이게 두 개 규격 겉에 있잖아요.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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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cm 요렇게 두 개를 내요. 그럼 하나에 0.04니까 여기 두 개잖아요. 그게 2 곱하면은 한 구간당 면적이 0.08이에요. 0.08이니까 6 곱하기 0.8에서 면적을 찾아내야 되고 여기서 면적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계산하는 거 차가 좀 복잡한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제곱미터당 수확량 산출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표본관 수확량 산출할 때게 수확한 새싹의 무게다가 수확한 새싹수로 나오면 수확한 한 개당 그 싹의 무게가 나오잖아요. 무게에다 기수학 색사수하고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수확한 새싹의 무게 요거에다가 이거를 갖다 면적으로 이제 나눠주고 또 여기다 수확 면적률을 곱해야죠. 수확 면적률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기수학 비율은 기수학 색사수를 수확한 색사수와 기수학 색사수로 나눠주면 여기 비율이 나와요. 이 비율이 나오면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주었다는 것은 이 기수학 비율이 이 안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차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g으로 나오거든요. 소수점 미만은 발매면 정수라고 프로는 발매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확량 산출하고 피해율 산출하라고 그러거든요. 피해율 산출하고 세 번째는 차후 수확 적기. 수확적기는 수확 가능일 직전이에요. 차는 좀 특이해요. 예. 다른 것은 수확 직전에 하는데 수확 가능일 직전에 해요. 수확 가능 차는 왜 그러냐면 7년차 나무에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확을 갖다가 수확 직전이 아니고 수확 가능을 직전에 수확 적기로 보거든요. 수확 가능 직전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가 대상 신초가 1심 2업을 형성해야죠. 1심 2업을 형태를 형성해 수확에 가능한 정도 크기고 신초장 4.8cm, 옆장 2.8, 옆복 0.9, 2판, 4판, 영구 2판 4판이다. 요렇게 해보세요. 영구 2판 4판, 영구 2판 4판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영구 2판 4판이다. 영구 여기 여포 2판 이게 숫자가 적은 것이 옆장에 옆장 2판 숫자가 큰 것이 여기 신초장이고 요렇게 영구 2판 4판 요렇게 오세요. 이쪽에 이 문제가 쉬운 듯 아참 실수하기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제곱미터당 수확량 표본과 제곱미터 수확량 합계 구하고 기수학 비율 산출하고 기수학 지수 찾고 수확량 합계 수확한 새싹업을 수확한 새싹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수학 색사수 있잖아요. 색사수에다가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 곱하고 수확한 새싹수 매기면 63g 나와요. 이렇게 하면 표본과 면적은 이제 6구간이고 한 구간당 0.08이니까 0.48 제곱미터가 나오고 제곱미터당 수확량 구해야죠. 그러면은 여기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이요.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를 0.38로 나누면 수확 면적률을 딱 곱해야 돼요. 수확 면적률 곱하면 제곱미터당 105g이 나오는데 여기는 0.195kg 제곱미터죠. 이렇게 하고 평년 수확량 실제 현장면 이거 다 합치면 6,000제곱미터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여기 1200 평년 수확량을 6,000 실제 현장 6,000제곱미터 나오면 0.2kg 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요렇게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에다가 요렇게 타작물하고 기수확 면적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면 625kg 나오거든요. 요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았어요. PA로 이제 평수미평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고,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정신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풀어야지. 아차 뭐 오답 나와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 17번. 문제 17번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딱 보면 지문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씨는 별을 경작했다.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대로 농지 전체에도 일부만 이양하면 안 되죠. 일부는 이양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이양 직파불능보험을 못 받아요. 전체 이양 직파를 못 해야 돼요. 요건 보상 대상이 아니고,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그냥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15% 줘요, 15%. 요거 좀 바뀌었으니까, 요번에, 요거 좀 기억해놔요. 요런 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B씨는 7월 30일 이전 보상하는 물 위의 뜬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이 11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이 중 흙에 덮여져 있는 면적은 제2항을 포기했다. 흙에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피해 면적으로 안 봐요. 그냥 이게 제2항을 안 했으면은, 요렇게. 그리고 제2항 재집합 지급사유 3가지 있잖아요. 지급사유 3가지. 요거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보험금 지급사유 3가지. 그거, 수학불능보험금 지급사유 3가지. 그거 알아놔요. 이항직파불능은 물 위에 뜬 면적, 햇빛이 차단된 면적, 모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요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제2항을 안 하면 피해 면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제곱미터만 봐야죠. 물 위에 뜬 면적. 흙에 덮여져 있는 면적은 제2항 포기했으니까. 뭐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은 여기에 200 나누기 1000 하면은 이게 면적 피해율이 20%잖아요. 그럼 이게 10% 이상 초과하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그럼 보험금 줘야죠.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 25%죠. 25%에다 면적 피해율 이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CC는 분질미를 경작하고 있다. 분질미에요. 출수 기준 제2항 재직파이어 보상하는 데 식물재 피해율이 620제곱미터다. 식물재 피해 면적이 계약자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이건 경불금이에요. 경불금. 여기 출수기 이전이니까 경작불능보험을 받을 수 있겠다. 여기다 최대 자기부담 비율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분질미는 면적 피해율 있잖아요. 60% 이상이면 지급을 해요. 60%. 근데 일반 경작불능보험은 65%예요. 65%. 이건 피해 대상이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최대 자기부담이 40%잖아요. 나누기 2 하면은 이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4번 DC는 밀을 경작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차고 제곱미터당 유효증량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밀, 보리, 길이 다 똑같아요. 요쪽에 요거 아니구나. 밀, 보리, 길이 변은 좀 다르니까 요렇게 딱 조사 대상 면적이 850제곱미터고 재배 방식이 3파예요. 3파. 표본 구간 중량이 300g 합계가 나왔고 함수율 평균이 13%다. 자, 그러면 이게 3파나, 이거 3파 방식으로 했으면은, 요거 표본 구간 있잖아요. 표본 구간일 때게 여기 한 구간 있잖아요. 한 국에다가 50cm, 50cm를 써야 돼요. 3파로 했을 때는. 여기에. 표본 구간 최소 표본을 선정하고 최종 단위는, 그러면은 여기 밀, 보리 길이 있잖아요. 밀, 보리, 길이. 요거 지금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세 구간이에요, 세 구간. 여기다가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돼요. 나머지는 플러스 2. 앞사리 수에다 2500제곱미터다 플러스 2 하면 4. 요렇게 5500제곱미터 플러스 2 하면은 7 요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6000제곱미터 이상은 8구간이고 8구간. 가장 큰 구간이 여기 이제 표본구간 잡으면 8구간 이상 잡으면 되거든요. 6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래서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에다 플러스 2 하면 된다. 그리고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세 구간 잡으면 되고, 최소 표본구간은. 그리고 이제
그 최대 많이 잡으면 6,000제곱미터 이상은 8구간으로 잘라주고, 요렇게, 이것도 이제, 요 변화, 논작물, 요건 표본구간 조사장면자 표본구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니까 요것은 조금 숙지를 해 놓으세요. 뭐 전부 다 숙지해 놓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표본구간 선정이나 표본주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적정하고 논작물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나머지 언제 그거 다 해보겠어요. 이쪽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구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유증량 합계는 이게 300에다가 1 노수율하고 7% 하고 1 기준함수를 1 평균함수율 있잖아요. 나누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구하고 함수율 있잖아요. 함수율은 밀, 보리, 길이, 찰비어 있잖아요. 13%예요. 기준함수율. 콩하고 팥하고 분질미는 14%고 기준삼들. 매변은 15%예요. 15%. 요거는 함수율은 암기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 쪽에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음 5번 이씨는 별을 경제하고 다음 별을 찾으면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경제학 면적, 피해 면적, 표준 수확량 주어버렸고 조사 수확비율 주었거든요. 그러면 피해 면적 보존계수 있잖아요. 여기서 피해 면적 보존계수만 찾아내면 돼요. 이거는 피해 면적 보존계수, 이게 나누면 실제 현장으로 피해 면적은 나누잖아요. 250을 1000으로 나누면 25%잖아요. 그러면 피해 면적이 10, 30 자르고 30 이상이면 1.0, 10에서 30 미만이면 1.1, 그 다음에 10% 미만이면 1.2를 주잖아요. 25%니까 피해 면적 1.1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1000 곱하기 조사 수확비율 50% 곱하기 1.1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수확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다른 건 쭉 가고, 요렇게 배경부터 표본구간도 이렇게 주고, 여기 이제 단위 처리하는 걸 내가 조건에다 자세히 안 주었는데, 요쪽에 여러분들은 이제 조건에다 아무 얘기 없으면 한 줄 풀이로 쭉 가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 표본구간 유효증량은 어떻게 구람으로 구하고, 제곱미터다 유효한 거 반올림해서 뭐 구람으로 구하라, 뭐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 줄 풀기 할 때하고 한 줄 풀기 요거를 쭉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하면 여기 이제 279 나오고,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까지 면적이 해서 3 곱하기 2면 0.75잖아요. 0.75. 여기에 때 이렇게 한 줄 풀이로 했을 경우하고 따로따로 했을 때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 처리할 때는 조건에 주어지면 조건대로 하세요. 조건에 뭐라고 주어졌나 보고, 이렇게 표본권 유효증량도 따로, 제곱미터당 유효증량 따로 구하겠으면 별도로 구하고, 아무 얘기 없으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한 번에 구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라서 구해주세요. 잘라서 구하는 게 좀 더 정확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벼나 차 같은 것은 무게가 가벼워져.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요렇게 구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18 가축 및 축사하는 내용이다. 다음 가축 추사 감가상각인데, 여건 경량감가에는 손해보험 협회 보험가 및 손해액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을 같이 두는 데가 인정된 경우 있잖아요. 잔가율은 보온도표 세파이프존 구조 최대 50%까지죠. 보온도표 세파이프존은. 그리고 그 외에 그는 최대 70%까지 수정해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 70%까지인가 뭐 요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야.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잠수에서 6개월이죠. 180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실제 수리 복구될 때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로 수정해서 평가한다는 거. 요것도 좀 알고 있어라고 내가 이렇게 좀 내놨어요. 가축 보험금 지급 시 면책사유 있잖아요. 고무고다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무효, 보험사고 발생 후 고의성, 청구 서류의 고의로 사실과 다른 표기, 청구 시효 소멸, 요렇게 이 면책사유거든요. 그러면 무, 고, 시 요렇게 해서 고무고다시 요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걸로 쓰세요. 이쪽에.
자, 그러면 한우 암컷 사고 당시 45개월령이 법정 전입한 질병을 폐사하였고 잔존물 처리하는데 추가적으로 6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급보험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자, 한우 수컷 25개월 초과 시 655kg 이제 인정해줘요. 킬로그램은 한우 암컷 40개월 초과 시 470g 인정하고, 유구는 25개월 초과 시 600kg 인정하고, 요건 좀 암기해 놔야겠죠? 한우 25655, 25655, 유구 2560, 2560, 2560, 한우 암컷은 40개월 초과 시 470g입니다. 한우 암컷이니까 이게 45개월령이니까 이거 체중은 470kg 해야겠죠? 요게. 그리고 보험가액은 그는 맥스 산정된 보험가액은 송아지 가격 중에서 큰 걸로 했어요. 산정된 가격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 하면 되겠죠? 요렇게. 네, 여기서 킬로그램당 가격은 350kg과 600kg짜리 있잖아요. 여기 킬로그램 단가 큰 거 써요. 단가 큰 거. 단가 큰 거 쓰면 돼요. 킬로그램 단가가 큰 거. 그다음에 유구는 500kg 쓰고 500kg 유구. 그리고 유구 만약에 500kg 전국 산지 평균 가격 가격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지육 가격에다 58%, 요게 지육 가격에다 58% 쓴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놔요. 이런 거 유구. 자, 요렇게 하면은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18번을 이렇게 쭉 보면 보험가액은 이제 470kg 체중에다가 킬로그램 단가 둘 중에 큰 거 있잖아요. 여기 350kg, 600kg. 그럼 470만 원이 나오는데 요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요거하고 500만 원 있잖아요. 큰 걸로 결정해야 되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여기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 60만 원이 발생했는데 한도가 손해액의 10%니까 50만 원을 잘라야겠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손해액에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에다가 비례보상 할 거 없죠. 이제 보험가액 500만 원,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 줬으니까 1만원에서 20% 하고, 요게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이내인지 보고 요렇게 해서 산출하면 4440001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번 A씨는 보험 가입 가능성에서 참다래를 그럼 되는데, 가입 당시 한 주당 제식 면적이 6제곱미터예요. 6제곱미터. 수학 계신 우박사로 수학지정 수확량 조사 시 한 주당 제식 면적이 4제곱미터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식 면적이 잘못 조사했다는 거예요. 한 주당 제식 면적 잘못됐으면 이것도 계약 변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조사하니까 가입 당시 면적이 사고 조사 당시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래갖고 10% 이상 차이 나면은 요 계약사항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요 가입 당시 면적은 가입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이고, 사고 조사 당시 면적은 조사 당시 주수하고 조사 당시 제식 면적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쪽에 이건 가입 당시 제식 면적으로 하고, 요것이 크면은 이거 계약상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가입 주수는 뭐 가입 당시 주수하고 조사 당시 주수하고 이건 동일하게 주었어요. 동일하게 주었으니까 요런 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주고, 이제 문제의 조건은 내가 제가 평년 수확량 산출하라 했거든요. 평년 수확량 산출할 때게 요거 뭘로 산출해야 되냐면은 한 주당 제식 면적 있잖아요. 요거 300 곱하기 4로 해야 돼요. 4 곱하기 2 요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 산출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산출해야 돼요. 평년 수확량.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내가 조건에 평년 수확량 산출하, 과중 산출하, 수확량 산출하라고 했는데, 평년 수확량 산출은 틀려버리면 수확량도 틀려버려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그랬어요. 이게 평년 수확량이 잘 모르고 그러면 수확량은 틀리더라도 이 과중하고 이 과중 조사 방법 있잖아요. 요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절은 맞으라고 내가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실전에서도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를 좀 받으셔야 돼요.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환산해야 돼요. 요렇게 했을 때 표본주는 이거 사다리꼴 면적으로 하죠. 사다리꼴 면적. 네, 여기 이제 실제 경과에 조사 대상 면적이라 할 때 있잖아요. 한 주당 제식 면적으로 해요. 한 주당 제식 면적.
한 주당 제식 면적으로 하는데 이 제식 면적 곱할 때 이게 4제곱미터 곱해야 돼요. 6 갖다 곱하지 마세요. 그거 4 곱해야 돼요. 가중은 여러분들은 이제 과중 구하는 거 있잖아요. 밤하고 참다리를 나눠놔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요거는 50g 이하 있잖아요. 50g 이하는 여기 70% 적용한다는 거. 밤은 속값 80% 적용해요. 이건 다 적용하고 요건 70%만 이렇게 적용하면 되거든요. 요쪽에. 자, 이 문제는 요것만 이렇게 조심하고 풀면 돼요. 요것도 가중조사 방법 나왔는데, 순정비로 착과가 평균적인 사이즈와 표면인데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착과가 크고 크기가 평균적이어야 돼요. 20개, 60개로 한다는 거. 50g 이하 과실은 해당 무게 70% 적용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요거 대해서 반토막 맞아야 7점은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 나머지 이렇게 가중, 요렇게 쭉 해주고, 가중평균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50g 이하 있잖아요. 70%를 한다는 거. 전체 개수 40g, 3g 나와요. 요것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면적에다 표본과 제곱미터 착관을 할 때 있잖아요. 요거는 면적, 사다리꼴 면적으로 해가지고 표본구간수 곱해주면 된다는 거. 착가수 과정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문제 19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요거 평년 수학량에서 좀 저기하고 많이들 틀렸어요. 이쪽에. 자, 문제 20번. 손담마씨는 제주도 노지에서 운주밀감을 재배한다. 그래서 노지에서 운주밀감. 이쪽에. 그리고 수학점 피해 사실 확인자 100% 피해 없는 거, 우박 피해는 발생했는데 100% 피해는 없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수학점 사고 피해는 없으니까 요거 이제 수학 직전에 있잖아요. 과실조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면 돼요. 이쪽에. 이후 동상해 기간에 동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이렇게 과실조사 수학전 사고로 인한 수학 직전 추가 조사를 했는데 크기는 등급 내에서 과육 피해고 과피가 40% 피해가 발생한 과실 있잖아요. 과피가 40% 발생했으니까 50% 피해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 100개. 그 다음에 크기는 등급 내에서 과육이 부패해버리면은 요건 100% 피해를 봐요. 100%. 그 다음에 행경의 크기가 40mm이고 과피가 10%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경이 49mm 미만이고 과피가 10% 이상 피해가 왔잖아요. 요거는 80% 피해 봐요. 80%. 요거.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등급에는데 병해충 있잖아요. 크기가 등급에로 빠져버리면은 요거는 병해충은 이제 보상하지 않으니까 정상이거든요. 근데 등급에로 빠져버리면은 무조건 정상도 30% 피해를 봐줘요. 요렇게 30% 해야죠. 이제 크기가 모두 정상이고 와서는 정상으로 실루시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피해가 실수해갖고 요거는 등급에는 50%를 또 해줘야죠. 요렇게 해갖고 피해를 선출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수학관 과실수가 100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게 수학 직전에 조사하니까 수학 직전 이거 기수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약자가 기수학을 100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기수학을 했을 때는 이거 분모에다 이거 더해줘야 돼요. 분모에다 추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준과실수 할 때게. 그런데 요게 이제 기수학과 실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피해 있는 거는 내가 안 팔고 피해가 없는 것을 갖다가 딱 따갖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피해율이 올라가니까 요걸 또 이렇게 합산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피해율 산출할 때 기수학과 실수가 있으면은 표본 가지고 기수학과 실수가 이렇게 합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다 팔 때게 모두 다 좋은 거 피해 안 본 것만 내다 팔아버렸으니까 피해율이 높아지니까 분모에다 이렇게 해줬다.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계약자 때 불리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교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농구본 교재 문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수학과 실수는 정상으로 이렇게 더해서 피해율 산출하라고. 이게 교재에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상해 피해조사 12월 10일 사고발생. 요게 좀 내가 조건을 좀 잘못 줬어요. 동상해는 12월 21일
이후 사고 발생해야 하거든요. 사고 발생했으니까 날짜를 12월 21일 이후로 줘야 되는데 12월 10일로 내가 좀 잘못 줬거든요. 잘못 줬는데 내가 문제 고치면 답도 고치고 다 고쳐야 되니까 그냥 놓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동상해 피해 줬을 때 이 문제는 10일로 해서 보험금을 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는 동상해 보험금을 타려면은 12월 22일 이후에 동상해 피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여기 내가 좀 날짜를 좀 잘못 주었어요. 요거 12월 21일 이전에 동상해 피해가 왔으면 그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있잖아요. 과실손해보험을 타가야 되는 거죠. 그쪽은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쪽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 그 100% 피해 있잖아요. 요거 100% 피해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학 직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조사 한번 하고. 그런데 수학기 중에 또 사고 났어요. 수학기 중에 또 사고. 이게 사고 났다. 요랬을 때는 요게 이제 수학기 전에 100% 피해 때는 수학 직전에 조사를 한번 해야 하잖아요. 한번 하고. 근데 수학기 때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과실손해보다 피해율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사하고, 여기서도 조사하고, 피해율 조사해서 이 피해율이 큰 거 있잖아요. 큰 걸로 해가지고 합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 교재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여기서 수학 전에 사고 한번 나고, 수학기 때 또 사고가 한번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피해율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가지고 합산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전 사고 피해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모순되게 줘버려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하라면은 잘못하면은 수학 전에 사고 전에 한번 발생을 했고, 요거 근데 100%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 수학 직전에 한번 조사했고, 여기서 요게 이제 요게 이 날짜들은 뭐 12월 10일 날 사고 나버렸으니까 여기서 또 사고가 한번 나버린 꼴이 돼버리거든요. 동상해 보험금이 아니고. 이게 약간 좀 모순되게 내가 날짜를, 그러니까 12월 21일 이후로 줘야 되는데 12월 10일을 줘갖고 지금 잘못 줬으니까, 날짜를 요걸 고치면 이것도 고치고 문제도 다 고쳐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동상해 보험금 할 때 여기다 10일 넣어가지고 동상해 보험금 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는 동상해 보험금은 12월 21일 이후에 사고 나야 동상해 보험금을 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기 때 사고 없고 여기에서 수학 중에 여기 동상해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동상해. 그리고 12월 21일 이후에 동상해 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12월 21일 이전에 피해나 보해본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피해율 산출해갖고 이거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줘야 돼요. 과실손해보험 주고, 여기는 주고 끝나버려요. 과실손해보험을 주고 끝나고, 여기에서 또 사고 났으면 동상해보험금 여기에 또 주고. 근데 동상해보험금 줄 때게, 동상해보험 줄 때게 기수학 비율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기 경과 비율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에다가 요렇게 갖고 그 보험금을 추가로 주는 거. 정상을 갖다가 동상해 피해율 산출할 때게 반영하는 거,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봤을 때게 이제 요런 건,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요런 거거든요. 요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표본가지 동상인데,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여기 20개 플러스 20개 플러스 140개면은 180개잖아요. 이게 180개. 여기가 180개고, 그 다음에 여기 총 과실 있잖아요. 여기 총 과실이 200개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4가지에. 그러면은 요 20개 있죠. 20개는 기수학이었다는 거거든요. 기수학. 이렇게. 여기서는 이걸 좀 찾아줘야 돼요. 이걸 찾아주시고, 그러면 기수학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수학 비율. 요거 이제 기수학 비율 나오고, 기수학 비율이 나올 거고, 20 나누기 200 하면은 여기 10%가 나오죠. 기수학 비율이 나오고, 두 번째 수학기 경과 비율 있잖아요.
수학기 경과 비율 요렇게 찾으면 되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0.4 곱하기 10 하면은 요게 이제 수학기 경과 비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58%가 나오니까 이게 수학 잔존 비율이 여기에 58%가 나오니까 여기는 42%가 나오죠. 요렇게. 그러면 정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은 정상 반영. 동상의 피해올 때 정상 반영해서 총 과실수 있잖아요. 200 곱하기 여기에다가 기수학 비율 있잖아요. 기수학 비율하고 30%에서 10%하고 수학기 경과합도 42%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나오니까 요건 0 처리해버려야죠. 반영할 거 없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매끄럽게 못 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좀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동상의 보험 있잖아요. 동상의 비율 설정, 기수학비랑 수학기 경우는 10% 이상 차이시만 정상분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귤은 여기 남아있는 과실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과실에서 80%와 100% 피해로만 구분해요. 만약에 여기 50% 피해라고 트릭으로 주더라도 그거는 다 정상 처리해버려야 돼요. 80% 피해와 100% 피해만 피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기수학 비율하고 이게 수학기 경과비율에다가 곱하다 동사람을 총 가시서 합친 거 이게 정상 반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때는 왜 이걸 해주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가 왔는데 이렇게 기수학은 과실은 다 좋은 것만 다 따서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과실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피해가 왔을 때 남아있는 과실들은 다 안 좋은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피해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상으로 반영해준다.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실들은 다 나쁜 것만 남아있고 좋은 거 다 내다 팔아버렸으니까 동상의 피해율 같은 거 산출할 때 피해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그거 정상으로 이렇게 반영해준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과실 손해 비율을 해주고, 미보상 비율 반영 후 피해율, 요렇게 두 개를 한번 산출을 해주세요. 한번 잘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요거 써먹을 때 있잖아요. 여기, 동상해 보험금 할 때게 1 기사고 피해율 할 때 있잖아요. 미보상 비율 반영을 안 한 피해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기수학과 실수 없는 기수학 비율 산출했고, 그 다음에 수학기 잔존 비율 숫자 넣어서 이렇게 58% 나오고, 수학기 경과율은 42%가 나오고, 정상 반영할 건 없죠. 동상의 비율은 20%, 80%짜리고, 나머지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0은 정상 반영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 요렇게 해갖고, 자기부담금은 주계약 비율하고, 이게 주계약 비율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요 차이, 이 차이 중에서 적은 것을 선택한다 할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계약에서 있잖아요.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크면은 동상해 보험금에 적용할 자기부담 비율은 없어요. 동상해 보험금은 3천만 원에 1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기사고 피해율 있잖아요. 기사고 피해율이 있으면은 과실 손해보험에서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한 걸 빼줘야 돼요. 안 한 걸 빼주고 여기다 이제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고 동상의 피해율보다 1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여기다 자기부담금 빼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상의 기간 이게 감귤 온주밀감 있잖아요. 감귤 온주밀감에서 동상의 기간에는 피해율이 동상해가 사고 발생하냐면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 계산해서 줘요. 발생 시마다 보험금 줘요. 발생 시마다 보험금 계산해서 줘요. 발생 시마다 보험금 계산해서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한 번 사고 두 번째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1 주계약 피해율에다가 미보상 비율 반영하기 전 주계약 피해율에다가 동상의 이전 사고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 합친 걸 빼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준다는 거. 무화과는 한 번에 계산해 갖고 주는데, 감귤은 주계약 기간에 사고 났을 때는 주계약 보험금 계산해서 주고,
동상의 기간에는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 계산해 준다. 추가 보험금인데 이게 주계약 비용을 들어가야 돼요. 미보상 비율까지 반영한 거, 거기에다 10% 요렇게 주어서 계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번에 또 3회차 모의고사 보느라고 또 고생하셨고 좀 감귤 문제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동상의 사고를 잘못 준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냥 그거 날짜 준 걸로 그냥 연습을 하시고, 실제로는 동상의 보험금 있잖아요. 동사명은 12월 22일 이후에 동상에 피해가 왔을 때 동상의 보험금을 주고, 그 이전에 피해가 오면은 과실손해보험금 준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회차도 뭐 조금 여러분들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는데 시간 안에 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시간 안에 풀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하시면은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